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 기업 설명회에서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요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저기 CDMO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IBD, 염증성 장질환, 여기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겠다. 요런 얘기 좀 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는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는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한 상황들도 있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외의 이런 불확실성, 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셀트리온은 지금 할 거를 다 하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이런 경영 실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좀 우상향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 이후에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몇십조가 됐잖아요. 이제 35조, 40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무거워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진짜 무거워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 셀트가 이제 올라갈 때는 또 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만큼 언젠가는 한번 폭발을 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신 분들은 일단 정치 테마주라든지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거 빼갖고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좀 이제 저 또한 그렇고,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전량 매도하고 나간다,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하여튼 주가는 계속해서 좀 꼬아서 가고 거꾸로 가고 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제 힘들어진 거지. 이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셀트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웃긴 거는 이제 남들 다 갈 때 셀트는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못 갔어요. 알테오젠 저 위에 올라갈 때 셀트는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주주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는, 지도 이때는 조정할 때는 또 지도 같이 조정을 또 해주고, 올라갈 때는 또 같이 동조 못하고, 이 주주들이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지금 구간은 우리가 슬 좀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은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런 무거운 구름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왔던 구름대, 얄쌍한 구름대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셀트리온 일봉인데 일봉상으로 돌파 시도가 나와주게 되면, 여기 딱 걸치기만 하면 얘는 이제 돌파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제 맥점 라인은 결국에는 지금 구간이 아니라, 자, 요 구간이에요. 18만 8천 원. 그죠? 여기를 좀 뚫어내야 됩니다. 여기를 좀 강력하게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봤을 때 이 W자 패턴의 이 넥 라인이거든요. 중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면 이거는 무난하게 좀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고, 역으로 여기서 한번 저항받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그죠? 추세를 또 한번 이탈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 관련해서 그동안 좀 제가 봤던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면서 향후 이 셀트리온 주가의 방향성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펜트라,
짐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컸던 탓에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이 짐펜트라의 성적이 미국에서 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준비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 갖고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 요게 약간 있고 매크로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좀 되었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셀트도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은 거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자사주 계속 매입하고 있거든요. 자, 좀 보시게 되면 자, 자사주 자, 셀트가 이제 지난 그 2023년 2월부터 이제 그 자사주를 엄청 샀거든요. 그 금액을 대강 이제 봤을 때 거의 이제 1조 3천억 정도를 자사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갖고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셀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사주의 금액이 이 대략적으로 2.2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지금 5,500억 거의 이제 20%에 해당되는 규모를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몫은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 가치가 낮아지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가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서 회장 그 홍콩 기업 설명회에서 가장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CDMO 사업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제 이제 삼바를 추격하겠다.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미 이제 그 사노피라든지 BMS라든지 뭐 테바 같은 이런 고객사들의 니즈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CDMO 사업 관련해서는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훌륭한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CDMO 사업에 대한 이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봤을 때 향후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 갖고 굉장히 좀 기여도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CDMO 사업 자체가 수주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캐파에 의해서 이 실적이 바로바로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훌륭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분야 CDMO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을 또 건설을 하죠. 2025년부터 CDMO 시설을 착공을 해갖고 2027년 8년쯤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번 그 기업 설명회에서 보였고 앞으로 또 어떤 게 좀 있냐면 이 경구용 휴미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라니 테라퓨틱스의 이런 마이크로 니들 캡슐을 활용한 이런 경구용 휴미라 그리고 스텔라라 요거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매우 성공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향후 IBD 분야에서 이제 신약 개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할 때 요런 좀 약간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 요 약물이 좀 출시가 되면 앞으로 이제 짐펜트라 판매를 위해 IBD 쪽에서 이 구축한 이 탄탄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의 또 이런 또 그 셀트리온의 의지를 또 보였고요. 하여튼 내용은 진짜 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게 없어.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짐펜트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약간 부진하지만 그래도 2024년 짐펜트라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25년도에는 4배 정도 상승한 2250억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직접 판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미국 시장의 이런 좀 복잡한 의료 시스템이랑 보험 구조로 인해 갖고 이런 도매상이라든지 의사 환자 등에 있어 갖고 다양한 판매 채널 확대에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 IB 대비 편의성, 유효성이
유효성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높고 어쨌든 2025년부터는 활발하게 좀 판매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옛날에 그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엑스코프리도 처음에 뭐 빈펫이나 이런 애들은 게임도 안 됐었어요, 사실. 그 초기에는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직접 판매로 전환하고 나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엑스코프리가. 자,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지금 판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초반에는 좀 부진하지만 물론 뭐 과거에 뭐 이런 인플렉트라나 램시마 SC에 비해서는 좀 초기 이제 판매 비율상으로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이걸로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엑스코프리도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애매하다. 내년도에 이제 진펜트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5년부터 판매가 본격화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엑스코프리도 역시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되었던 거고 사실 그죠? 요 데이터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가 이 재고로 가지고 있던 이 지금 기존 재고 비중 원가가 좀 높죠. 이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재고 소진에 따라 갖고 점점 이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90% 수준의 이 PBN 커버리지 확보했고, 그리고 3대 도매상 계약 완료했고, TV 광고 시작으로 해갖고 2025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미에서 실적이 좀 가시화된다. 지금 유럽은 너무나도 잘 나가지만 북미 쪽에서 좀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주가는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어쨌든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장은 하는데 뭐다?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바꾸고 말하면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을 뭐 몰빵하라는 뭐 소리는 아니지만 워낙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를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재무제표에서 저는 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 현금 흐름을 봤을 때 5,372억 원에서 7,120억 원으로 이제 크게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영업이익 대비해 갖고 이 현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이 영업 현금 창출력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신호예요. 요것이.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줄이고는 있어요. 전반적인 투자 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투자도 적절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사실 이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요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요거는 이제 자금 조달 구조에 조금 뭔가 변화가 좀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과도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FCF 그러니까 FCF라는 것은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건데 요것이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개선세가 좋습니다. 지금 3,271억 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5,413억 원으로 이게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영업 활동에서 그 발생한 현금으로 투자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 활동에서 충분한 현금을 창출을 하고 있고, 투자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문제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인들의 이제 강력한 순유입세는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막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최근 들어갖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기관들 물량에는 물론 이제 자사주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주요 이제 기관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셀트리온 주식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연기금의 현재 이제 셀트리온의 평균 단가를 우리가 봤을 때, 한 지난 이제 6월부터 이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8만 9천 원 정도, 18만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8천 원 요 맥점이죠. 여기가 어떻게 봤을 때 맥점이고 연기금의 평균 단가다. 결국에는 이 친구들도 이윤 창출이 목표겠죠. 당연히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얘네들은 돈 벌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8만 8천 원, 뭐 지금 주가가 18만 4천 원, 연기금보다 지금은 뭐 싼 거죠, 사실. 어떻게 봤을 주가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향후 셀트리온은 정말 이제 크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 9시 반에 이제 CPI 일정만 무난하게 소화하게 되면 21선 18만 8천 원을 무난하게 좀 안착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시 반에 발표가 돼요. 10시 반에 발표가 되고, 지금 예측치가 2.7, 어느 정도 부합만 돼도 시장은 안도렐리가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조금 높게 나오면 시장은 조금 또 이제 금리 인상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또 나와줄 수가 있겠, 잡음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따라 갖고 지금 7일 이후에 있을 이 FOMC 미팅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올해 이제 12월 달은 뭐가 되든 2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내일 우리 증시도 좋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좀 잡음이 좀 나와주게 되면 또 한번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지금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 할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먹이게 되면 요거는 조금 하방으로 밀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진단, 요거를 제가 텔레그램에서 지금 그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좀 텔레그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딱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하실 분들은 입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셀트리온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자, 결국에는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장기 이평선 요 보이시죠? 224일선. 1년선이에요. 1년선인데 결국에는 1년선을 뚫어내고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지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줘야지 우상향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동안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저항받았거든요. 여기 한번 뚫어냈지만 여기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쭉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박스권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뺐다가 가는 거고. 그죠?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상승 이후에 지지가 나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향후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고, 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이제 대선에 대한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되면 좀 매크로한 부분들, 무난하게 이제 증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매크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뭐 사업은 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워낙 뭐 돈이 급하시고 예를 들어 뭐 빨리 이거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트리온 투자가 사실 적합하지는 않아요. 좀 워낙 질질질 끌면서 가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시작하게 되면 이 친구는 또 엄청난 모멘텀을 주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을 때 그때 시작할 때 들어가도 돼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뭐 셀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준비한 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약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 정보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고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냥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저도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제가 못 찍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